시험 그리고 보면. 네. 네, 시험은 이제 이렇게 학기 말에 치러지는데 아, 이제 그 파운데이션 코스에서 법학 관련 모듈 같은 경우는 전부 서술형으로 치러져요. 이제 한 시험당 2시간에서 3시간 반이 시간이 할당되기 때문에 사실 시험을 한 번 볼 때마다 좀 체력이 좀 많이 소모가 되는 편이거든요. 그리고 또 이제 그 에세이를 짧게 짧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2시간에서 3시간 동안 이제 시험 보면서 이제 2문제, 많아봤자 4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에세이 하나당 이제 어 그 써야 하는 양이 이제 사실 엄청 많죠. 이제 웬만한 그 에세이 써서 내는 웬만한 그 과제로 에세이 써서 내는 만큼 써서 내야 되기 때문에 머리도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고 이제 사실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이런 거를 잘 볼 수가 없잖아요.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찍기라도 할 수 있지만 이런 건 서술형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과목을 열심히 공부해서 머릿속에 또 넣어 놓으셔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, 이건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는 거예요. 파운데이션 그 에세이.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로로하고 하다 보니까 에세이 시험도 거의 대치되고 실제로 대학교도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보죠. 네. 대학교는 어떤 식으로 공부하고 테스트 보나요? 시험을 보나요? 일단은 어 제가 법학과라서 다른 학과들 모르겠는데 사실 다른 학과들도 비슷하게 시험을 볼 거예요. 이렇게 웬만한 건 전부 서술형으로 보고 심지어 자연계 과목 같은 경우들도 그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. 이제 그 뭐냐 뭐 흔히 그레이드 세이버라고 말하는 그 왜 좀 어느 정도 점수를 보장해주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전부 좀 길고 복잡하고 어느 정도 생각을 요하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. 이제 사실 법학과에서는 저는 어떤 식으로 나와요? 이 파운데이션하고 비슷한 에세이를 쓰는 거야? 아니면 훨씬 긴 에세이를 쓰는 거야? 네? 그 법학과 실제로 법학과 1학년, 2학년 지금 다니고 있는데 1학년 다니면서 어떤 식으로 시험을 봤어요? 네, 전부 그 에세이 쓰는 걸로 봤는데 네. 뭐 이번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했는데 어 제가 이번에 시험을 볼 때 그 과목 하나당 3천 단어 정도씩 쓴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게 보통은 2시간 반 그 정도 할당이 되기 때문에 네. 그러면 한 파운데이션 한 시험하고 거의 비슷하네요. 그렇죠. 이제 특히 로 관련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오는 방식도 비슷하고 나오는 내용은 뭐 사실 그 파운데이션보다 대학교 그 본교 가서 보는 게 당연히 훨씬 복잡하긴 하지만 일단 나오는 푸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비슷해요. 알겠습니다. 사실은 굉장히 좀 준비가 잘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또 많이 드네요. 파운데이션을 하면서 대학을 좀 덜어내서 하고 이렇게 가는 네. 부분이. 왜냐면 그 제 학생 중에서 A레벨을 로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. 근데 A레벨은 세 아, 과목만 선택을 하도록 되어 그렇죠. 있잖아요. 근데 세 네. 과목 중에서 롤을 선택을 하면 안 돼요. 롤은 마이너리티 서브젝이다 보니까 롤을 그저 법대를 갈 네. 때 롤을 선택을 하지 않고 뭐 폴리틱스라든지 이코노믹스라든지 하나는 뭐 그죠? 뭐 수학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거든요. 그래서 로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쓰거나 뭐 이럴 일은 사실 많이 없는 거죠. 그러니까 그렇죠. 이게 이제 A레벨하고 좀 차이라고 생각이 돼요. 물론 A레벨이 무조건 안 좋고 파운데이션 좋고 뭐 A레벨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. A레벨이 뭐 물론 A레벨은 옥스퍼드나 캠브리지나 LS 이런 기회를 주니까 사실 거기도 장단점이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학생이 바로 고등학교 마치고 파운데이션을 가가지고 법대를 적응할 수 있는가 왜 이런 부분이 가장 궁금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그죠 안심 뭐 아니면 그죠 네. 좀 어느 정도 좀 가이드라인을 좀 주는 것 같아요. 네, 다음 좀 볼게요. 파운데이션. 어,
네, 그리고 이제 이거는 텀 데이트인데요. 그 이제 텀 원 같은 경우는 이제 각 텀은 10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어 이제 보통 이제 네, 이제 10주마다 이렇게 방학이 있는데 텀 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말에서 12월 초 이거를 미클마스 텀이라고 하고요. 보통 텀 2 같은 경우에는 어 그 1월 초에서 3월 그러니까 이제 겨울 방학이 12월 초부터 1월 초인 거예요. 사실 그 막 그렇게 이제 한국만큼 길지는 않은데 워낙 여름 방학이 길다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요. 또 이제 1월에서 3월까지 이제 두 번째 텀을 이번 1월에서 3월 중순 초까지 있고요. 또 이제 세 번째 텀이 4월에서 6월 그리고 이제 어 세 번째 세 번째 텀은 이제 뭐냐 5월 초, 5월 말 그 정도부터 시험을 보죠. 그래서 파운데이션에서는 3번 시험을 보셨어요? 이게 사실 과목들마다 다른데 뭐 이제 텀 하나의 텀에만 그 뭐냐 배정되는 과목들이 있고 아니면은 뭐 이제 텀 2개라던가 텀 3개 동안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제 각 과목들이 끝나는 텀마다 시험을 봤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과목에 대해서 전부 시험을 그 뭐냐 매 텀마다 시험을 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매 텀마다 시험을 보는 과목들이 정해져 있었죠. 음. 그리고 이게 궁금할 것 같은데 혹시 시험 점수가 안 나와서 예를 들면 법대는 80%는 높은 점수 맞아야 되는데 점수가 안 나와서 재시험을 본다든지 왜 이런 기회는 좀 주어 있잖아요. 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? 제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네 있긴 있어요. 그 뭐 이제 텀 1에서 본 시험에서 떨어지는 경우에는 뭐 1월 달, 2월 달 그 정도의 시험을 보고 텀 2에서는 또 이제 뭐 4, 5월 달쯤에 이렇게 또 그 텀 2 시험을 보고 또 텀 3 같은 경우에는 여름 방학에 시험을 음, 보거든요. 그래가지고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그러진 않았지만 이렇게 뭐 다음 학기라던가 그렇게 해서 재시험을 보는 학생들도 꽤 있어요. 그렇게 해서 학교 가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요. 궁금한 게 혹시 법대를 지금 다니고 있으면서 혹시 네. 파운데이션 학생들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? 혹시 이런 거 알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A레벨일 사실 거라고 생각되는데. 네,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운데이션에서 그 법학과 거기 법학과 친구들을 사귀어가지고 이제 아는 거지. 법학 애들 비중이 많진 않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정확히 명수로 설명드리기가 어렵고 저야 뭐 거기서 사귄 친구들이니까 뭐 많이 보는데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. 특히 법학과 같은 경우에는 네. 일단은 뭐 저런 파운데이션이 오픈한 지도 한 4년, 최근 4년 뭐 이 정도였고요. 그 다음에 사실은 로 정도는 다른 데서 A레벨을 한다고 해가지고 성적이 좋다고 해서 항상 받아주는 그런 전공 자체가 아니다 보니까 뭐 파운데이션으로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는 있을 수가 없는 왜 이런 전공일 거예요. 네, 사실 이 법학과가 더럼대학교 합격률 80%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파운데이션에서. 근데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것보다 좀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. 평균에 비해서. 그죠. 그냥 평균 인문학 쪽은 70%, 75%이 정도였고, 네. 사이언스라든지 비즈니스 쪽이 이제 80%, 85%이 정도 되고, 평균 한 80%이 정도 되는 게 더럼대학교 파운데이션 진학률이거든요.